이동구 TV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떴다 뒀다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WKBL 2월 넷째 주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4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하고 가도록 할게요. 배드리지님께서 주전 3명 빠졌는데 폭풍 4연승이라니 네. 남은 경기 무릎 부상 있는 100회 무조건 갈 일이 필수일 것 같은데 또 4위 안 하려면 또 무리해야 하고 근데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멤버로 프로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아, 삼성 찐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삼성생명 잘하고 있죠? 네, 지금 이 댓글에서도 수많은 이 욕심과 고뇌가 느껴집니다.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으면서도 무리를 또 했으면 좋겠고,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삼성생명 삼성생명 맞죠? 네. 아, 자꾸 삼성 아재가 생각. 예. 삼성생명 팬 여러분께서는 좀 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신예들이 예. 보통 신예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이 MZ들이. 우승은 못하더라도 예. 플레이오프에서도 뭔가 이제 작사를 낼 수 있다. 맞습니다. 사고 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배현 선수 이제 무릎 부상은 이제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 배현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또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생명 임팩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예. 네. 그 부분 또 이제 삼성생명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리켈맨님께서 저 혹시 신한 BNK 삼성 이 세 팀이 승패가 동률이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바로 깨뚜라미 그렇죠. 출동했습니다. 출동. 예, 세 개 팀 이상이 승률이 동률일 경우에는 그 팀 간에 먼저 상대 전적을 통해 순위를 가리고요.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또 같다. 그러면은 해당 팀 간의 경기의 득실률을 따라서 그렇죠. 최종 순위를 가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세 개 팀이 이렇게 있으면 세 개 팀의 어떤 그 승자승을 다 네. 합쳐서 네. 거기에서 제일 우위에 있는 팀이 네.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만약에 세 개 팀이 동률이다 이러면 BNK가 가장 유리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같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세 개 팀의 득실차 예. 해서 하면 이제 결론이 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저희가 수 있어요. 분명히 시즌 초반 때 막 예측하면서 네. 올 시즌 진짜 시즌 마지막까지 네. 순위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맞아요. 예, 으아. 예. 예. 적중한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한 개라도 적중한 게 있으면 강조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예, 네. 으아. 예, 가스라이팅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님께서 우리은행 우승에 김단비, 박지원 활약이 가장 크지만 다른 선수들도 빈자리 다 잘 채워준 느낌이 드네요. 나윤정, 고아라 등등 식스맨들을 든든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로 김단비 박지원 선수 너무 잘해줬지만 저는 올 시즌만큼 근 몇 년간 올 시즌만큼 우리은행의 벤치가 이렇게 심지어 김은선 선수가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벤치 로테이션이 좀 편하게 들어간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그동안 예. 이제 주전 우전도는 상당히 심했었죠. 그쵸? 그러면서 예. 잘 나갔지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야 이러다가 이 핵심 선수 한둘이 빠지게 되면 네. 야 이 팀이 살짝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아무리 위성우 전주원 라인이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이 코어가 굉장히 탄탄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식스맨 분들도 네.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나윤정 진짜 네. 구하라 또 김은선이 또 이제 돌아오고 김은선이 있고 여기에 뭐 오승인 선수 지금 재활을 하고 있고 네. 편선우 선수도 있고 네. 선수들이 방보람 좀- 선수도 방보람 퓨처스리그에서 잘하고요.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은행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23승 4패로 1등이고요. 네. 이번 주 3경기를 치러서 3승을 하면서 정규리그 14번째 우승 해버렸습니다. 야, 이 팀이 23승 4패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 로테이션을 관리를 하겠다 하셨는데도 네. 해요. 하는데도 네.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가 볼 때 예. 우리은행의 이제 수분 힘, 가장 그 바탕이 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은행이 정규리그가 14번째 우승입니다. 네. 뭐 최다 우승 횟수고 그리고 지금 유성우 전주원 이명희 코치 이렇게 네. 체제가 돼서 이명희 코치는 뭐 주장하다가 지금 이제 네. 세컨 코치이긴 하지만 체제가 지금 최근 11시즌 동안 무려 9차례 지금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예. 이거는
객관적 전력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탄탄한 어떤 지도자층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팀 컬러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앞서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준비도 철저하고 전력이 강한데 여기에 노련한 지도자들이 있고 네. 그 팀 시스템 자체가 뭐랄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좀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타 팀들도 이런 부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번 중에 9번 우승했으면 입증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심지어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재밌는 네. 게 항상 이제 NBA든 KBL이든 WKBL이든 어떤 팀이 우승을 하면은 그 팀이 왜 우승을 했을까라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모기업의 이런 영향이 좀 센 구단들은 이제 윗선에 약간 이제 높으신 분의 한마디로 저게 따라해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카피캣이라고 하죠. 다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지난 몇 년간 다른 팀에서 좀 생각했던 게 그럼 우리은행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FA나 이런 걸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저 팀은 뭐가 이렇게 다를까? 우승 스피릿? 뭐 시스템이 뭘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유출이 없습니다. 여기 또. 아 그러네요. 예, 생각해 보면은 내부 FA도 유출이 거의 없어요. 아 맞네요. 예, 그 외부 사- FA를 데려오면 데려왔지. 사실 박혜진 선수도 뭐 KB로 간다, 예. 또 뭐 BNK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잔류를 했고 최희샘 선수도 최희선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김남빈을 그냥 데리고 와 버렸으니까. 예,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거의 없는 그만큼 이제 돈독한 거죠 선수들이랑 또. 그리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적인 어떤 효과. 그렇죠. 이것도 크죠. 예, 프로니까. 인정 못하죠. 예, 프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리그 우승팀이 챔프전 우승 확률이 71%인데 우리은행이 지금 11번째 챔프전 우승을 했고 10번째 지금 통합 우승 도전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번 그 정규리그 우승 동안 10번을 통합 우승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번에도 아마 가장 확률은 높은 팀이다. 일단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은행 선수들 중에 아마 MVP가 나올 텐데 네. 여기에 가장 유력한 선수는 아무래도 김단비. 역시 김단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진짜 우벤져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주전 라인업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라인업이고.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어들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좀 심했다 그러면 지금은 김남비 선수가 들어오면서 코어는 더 강화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좀 만끽하고 있는 그런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 주요 선수들 이제 세 명을 이렇게 보면 김남비, 박지현, 박혜진이 이렇게 있는데 쭉 보시면 이제 평균 한 32분에서 33분 정도 뛰었고요. 예. 득점은 뭐 김남비 제일 많고 이렇게 딱 봤을 때 김남비가 어떤 데이터의 볼륨 그리고 지금 팀공 언더가 기본적으로 1등이에요. 예. 지금 972.8점으로 1등이고 득점 2, 어시스트 2위, 리바운드 4위, 블록슛 1위. 그래서 뭐 그 어떤 이변이 없는 한 네. 김남비가 MV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스탯이 아름답네요. 네, 그리고 출전 경기 수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김소니아 선수를 심지어 네. 내주면서까지 김단비 선수를 영입하면 아주 승부수를 네, 꺼내 들었는데 최근 보면 김소니아 선수가 정말 좀 잘해주고 있지만 네, 김단비 선수는 근데 제가 박지현 선수랑 이제 그 최근에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김단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네, 단비 언니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네. 제일 부러운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돌파나 뭐 패스나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수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모든 수비가 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수가. 저는 그리고 어제 이건 또 다른 판에서 얘기하겠지만 김소니아 선수가 이제 BNK 근데 좀 막혔어요. 네, 이 최근 들어서 좀 그런 몇몇 팀들한테 좀 막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득점왕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김소니아 선수와 김단비 선수의 가장 뭐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뭔가 가장 큰 차이는 근데 그거 같아요. 지금 이 용병 그 외국 선수가 없는 리그에서 올 스위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리그에서 수비 커버리지가 빅맨인데 5번까지 커버가 되냐 안 되냐. 네, 예, 이 차이. 음, 김단비 선수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근데 김소니아 선수는 상대 5번을 만났을 때 확실히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맞아요. 예, 배우은 선수나 김한별 선수, 박지도 선수. 그래서 근데 김단비 선수는 오히려 그 선수들을 잡아먹죠 수비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는 이런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블록 다 좋지만 수비에서 공헌도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MVP가 될 확률이 더더욱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뭐 네. 나윤정이라는 고아라 최근에는 또 그 노현지 선수까지 네. 지금 이제 실험 가동을 하면서 아마 플레이오프를 데뷔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좀 데뷔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얄미워요. 맞습니다. 이 팀은. 예. 근데 저는 또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올 시즌 지금 우리은행이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몇 년 전에 KB스타즈가 네. 삼성생명한테 패했을 당시 챔프전에서 패했을 당시 그때 정규리그 우승을 했을 때 네. 그때도 근데 사실 압도적이었죠. 우승 맡아놓은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변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때 딱 이 시기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 지었을 때 그때 KB가 더 압도적이었을까 우리은행이 지금 압도적이었을까 제 생각에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챔프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죠. 예, 끝까지 여자농구 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묘합니다. 야, 묘합니다. 예, 주간 보면 KB를 68대 55로 눌렀고요. 네. 그래서 상승세를 타는 듯했는데 결정적인 2위 지금 라이벌 BNK에게 61대 73 완패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 팀이 지금 보면 지금 15승 12패 지금 3위인데 네. 지금 2, 3, 4위가 지금 0.5게임 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지금 신한은 3게임밖에 안 남았어요. 네. 3전 전승을 해도 지금 2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2주 연속 심지어 더 뼈아픈 건 지상파 방송에서 2위 라이벌인 삼성생명한테 졌고 또 2위 라이벌인 BNK한테 졌습니다. 네. 예. 여기서 한 경기만 이겼어도 어떻게 딱 해보는 건데. 그렇죠. 물론 지금도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봐야 되는데 지금 신한은행은 풀 전력입니다. 네, 드디어 풀전력 신한은행 스위치를 켰습니다. 최근에 신한은행이 2월 6일부터 9일까지 6일간 3경기 강행군을 굉장히 치르면서 확실히 이제 로테이션이 좀 잡히는가 싶었는데 좀 버거워하는 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또 지난주에 기가 막히게 이 두 선수 그렇죠. 이제 합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두 선수가 저희가 경기장에서 이골 코치님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아니 이르는구 예리해 바로 하시면서 어떻게 또 저희가 우리가 이거 유승희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거기서부터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랐다. 맥이라는 게 있죠. 맥이라는. 저는 맥이라고 하셨는데 맥이 아니요. 맥. 네, 맥. 맥. 네, 그렇죠. 맥. 네. 맥을 예. 딱 짚죠. 야, 네, 맥 제대로 그럼요. 짚으셨습니다. 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돌아올 때 됐다. 유승희 강계리 선수가 한 이틀 차이로 네. 동시에 따다닥 코트에 복귀를 해서요. 유승희 선수는 55일 만에 복귀였고요. 네. 강계리 선수는 무려 30일 만에 복귀였는데 유승희 선수 BNK전 첫 경기 때는 잘 못했어요. KB전 네. 잘 못했고 두 번째 경기였던 BNK전에서 22분 뛰면서 10점 11리바운드 11리바운드는 개인 통산 최다 리바운드였고요. 네. 스틸 2개다 3점 슛 2개 성공했고 강계리 선수도 첫 복귀전이었던 BNK전에서 어시스트 2개, 리바운드 2개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신한은행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코어 거기에 대한 시너지, 네. 이 응집력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들어왔을 때 1+1이 되는 게 아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1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가세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뭐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네, 심수현 선수가 데뷔 초에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저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연습 경기 때 얘기를 했더니 살을 더 빼야 된다 네. 하시더니 지금 9kg가 빠졌다. 음.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9kg를 뺐습니다. 좋아요. 이수정 선수 7kg 뺄 때까지 빼면은 그때 이제 로테이션 포함시키겠다 했는데 네. 7kg 얘기한 지 지금 거의 한 달 됐나요? 네. 바로 6kg 지금 빠졌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 선수들의 어떤 체형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네. 경기를 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네. 부상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나 과학적 근거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심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을 붙이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떼내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예. 판단을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근육량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예. 네. 심시현 선수는 워낙 자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선수들을 앞으로 남은 경기 당연히 이제 경쟁을 하면서도 좀 플레이오프까지 이제 이런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맞춰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은행 편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데 가장 지금 코치진의
고민은 네. 빅맨 로테이션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봐도 김소니아 선수가 빅맨 5번으로 자리에서 뛰었을 때 통하는 팀은 이기고 네. 그게 안 통하는 상대가 더 노련한 빅맨이 있는 팀한테는 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은행이랑은 비빌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거기는 아. 정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는데 네. 이 신한은행이 이게 약점이자 강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에 맞는 그러니까 매치업이 맞는 팀한테는 어느 팀과 상대를 해도 뒤지지 않는다. 네. 단 그 노련한 빅맨이 있는 팀이 나올 때는 거기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공수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이 부분이 신한은행이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플레이오프 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김진영 선수 얘기를 했는데 네. 김진영 선수가 사실은 3점슛보다 자유투율이 더 낮다. 이렇게 예. 이제 원서영 기자가 또 그때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간 달라졌어요. 그 뒤로 또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예.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맥을 그냥 어. 예. 그러다 비시즌 때 만나면 또 우리 혼나잖아. 피해 다닙니다. 저는. 네, 그렇죠. 네. 예. 김진영 선수가 올 시즌 아주 그냥 커리어에서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올해 끝나고 FA거든요. 네. 내 돈 법니다.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네. 자유투 성공률이 42%거든요. 네, 네. 조금 약한데 근데 최근에 이 선수 뭔가 좀 달라졌죠. 자유투 슈팅 스팟을 라인 보통 가운데에 던지잖아요. 네.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의 오른쪽으로 조정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진영 선수의 문제가 이 오른손을 뻗는 거 네. 여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당연히 교정을 계속했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위치를 바꿔보자. 그렇죠. 예, 옮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세 경기에서 자유투가 64%로 42%였으니까요 시즌 아. 성공률이 63%는 많이 올랐죠 그래도.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예. 매직 매직 매직.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요새 매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더 올릴 수 있느냐, 네네. 예, 이걸 혹은 유지라도 할 수 있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김진영 선수를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네. 근데 자유투가 조금 올라가니까 네. 또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네. 3점슛 성공률이 요새 조금 또 떨어져가지고 조금이 아니네 많이 떨어졌네. 1월 30일부터 네. 3점이 20개 던져서 지금 한 개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유투 성공률이 음. 조금 올라왔는데 3점 슛이 그만큼 떨어져가지고 예,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예. 또 데이터를 또 친히 또 이렇게 또. 저 관심이 많아요 기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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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근데 갑자기 딱 보완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때 갑자기 미쳐 날뛰면은 또 그게 또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봐야 되는 건데 네. 김진영 선수 화이팅 하시고 바라고 너무 슈팅에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예,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바닥이니까 네. 30일 바닥이니까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승 11패로 2등이고요. 네. 우리은행을 상대로 졌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상대로 패했는데 네. 이 패배가 살짝 좀 뼈 아프긴 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은행이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리는데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금 폼이 지난주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았고 지금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초반부터 밀리면서 졌어요. 그 언니빨에 완전히 당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 역시 이제 우리은행이 언니빨이 장난이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에 조수아 선수라든가 신이슬, 이명관, 네. 뭐 강유림 이런 선수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좀 부진했어요. 그 슈팅 네. 효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은행의 그만큼 수비 어떤 컨테스트나 이런 견제가 좋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격 수비에서의 어떤 그 몸싸움 부담감이 우리은행은 그게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범핑이.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이제 슈팅의 어떤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좀 극복해야 되겠다. 네. 뭐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훨씬 더 몸싸움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군계일학 이해란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건질 게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네, 그렇죠. 이해란 선수가 지금 우리은행 상대로 20득점 넣었고요. 3점슛 2개 포함해서 미드점퍼 많이 던졌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임금의 감독 이해란 선수 신인 드래프트 직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체이샘을 닮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체이샘이 뭘 닮아야 되냐 그 물 흐르듯이 가는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점퍼 능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의 어떤 그 활동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선수 별명이 또 그 미드 점퍼가 쏙쏙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헤란트였지 않습니까? 헤란트. 예. 그리고 3점슛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코너나 아니면 그 윙에서 네. 굉장히 지금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 선수가 3점 슛이 20%, 25%, 올 시즌 38.5%로 좀 늘어났고 물론 이제 많이 쏘지는 않지만 많이 늘어났고 야투는 비슷한데 미드 점퍼였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선수가 점점 막기 어려운 진화형 선수로 되고 있다. 이 선수의 강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 네. 육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높이에도 굉장히 그 긴 보폭을 이용을 해서 쭉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전에 이렇게 보시면 김단비 선수가 막는데 거기에서 한번 페이크를 치고 쭉 들어가니까 막지를 못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미드 점퍼나 외곽이었던 옵션까지 가세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좀 언터처블이 되는 거죠. 물론 네. 지금 아직 불안전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은행 전에서 20득점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큰 잠재력, 빅3 중에 박소희, 변소정 중에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삼성생명이 최근 들어 다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을 만큼 다 네. 쳐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임금배 감독님이면은 그래도 이 유망주 굉장히 이제 많은 유망주들 신이슬 선수, 조수아 선수 다 MIP 하나씩 탔지만 네. 가장 활약이 반가울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이해라는 무조건 코어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WKBL 이 리그에는 사실 가드의 영향력이 아직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냉정히 봤을 때는 지금 잘 나가는 팀들을 보면은 빅맨들을 보면은 좀 그게 있어요. 예. 그렇죠. KB도 당연히 박지 선수 있을 때 그랬고 BNK도 김한별 선수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고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세밀한 전술이나 3점 슛을 아무리 많이 던지는 리그가 됐다고 해도 그래도 가드보다 삼성생명만 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코어였다고 생각했던 윤예빈, 이주연, 키아나 선수가 3명이 동시에 빠졌는데도 당연히 밑에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것도 있지만 배윤 선수, 강유림 선수 이런 선수들이 프론트 코트에서 네. 중심을 잡아주기 네.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해란 선수고 그래서 이 빅맨진의 이해란 선수의 이런 활약이 굉장히 좀 반갑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는 좀 결이 다른 선수죠. 예. 그러니까 높이가 있는 스피드가 있어서 내외곽이 다 된다. 사실은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강유림도 있고 뭐 있지만 이제 정통 센터인 어떤 개념이 있고 그 외곽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쭉 치고 들어오는 페이스업 공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해라는 이 부분이 다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이제 내실을 다져야죠. 이 선수 내실 좀 다져야 되고 그러나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그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슈팅 분포도를 보면 T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드라인 걸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예. T자 모양인데 이게 그만큼 이제 코너 활용을 잘한다는 예. 부분하고 오프더블 움직임이 그만큼 좋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쪽에 찬스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 이제 2대 공격을 했을 때 슬립이나 아니면 픽 이후에 이제 빠졌을 때 어떤 동작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어주고 거기에서 찬스가 많이 난다는 얘기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저는 이런 분포도가 삼성생명이 좀 강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이해란 선수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는 강유림 선수의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강유림 선수가 최근에 어느 구역에서든 슈팅이 굉장히 좀 올라오면서 네. 탑이나 45도에서 던지는 것도 네. 굉장히 많아졌고 그 자리를 이제 이해란 선수가 네. 또 메워주면서 팀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리빌딩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즌 때 삼성생명하고 아마 콜라보를 아마 한번 할 텐데 네. 어떤 선수를 지금 초청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진짜 네. 부르 선수 많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예, 달변가들이 꽤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최적의 조합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생명이 지금 2위인데 뭐 네. 위태하긴 하지만 그래도 2위예요. 이게 2위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데 예. 사실은 이 팀이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패배를 하면서 4강을 갈까 말까 그랬는데 2위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3위 신한은행과 0.5게임 차 그리고 4위 BNK가 1게임 차인데 신한은행과의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앞서고 있고 지금 BNK와는 2승 3패가 있는데 2승 3패인데 골득실은 많이 뒤져요. 네. 많이 뒤지는 상태에서 24일 BNK와 부산 원정 26일 신한은행과 인천 원정이 있어요. 원정에서 사실은 승률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2, 3, 4위 팀이. 예. 그래서 이 삼성생명이 과연 이 원정 두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필 원정 두 곳이 네. 올 시즌 홈승률이 제일 높은 부산이랑 도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산 도원 다 아시죠? 특히 도원에서는
웬만한 뭐 끝내기 하이라이트 보면 다 도원이에요. 네. 예,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아 이거 만만치 않네요. 네. 진짜 재밌게 꼬였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주면 24일 네. BNK와 삼성생명전 네. 그리고 26일 도원에서 오. 열리는 신한은행과 삼성생명전 예. 이 두 경기가 이 마지막 라운드의 어떤 하이라이트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승 23패로 여전히 뭐 꼴찌입니다. 네. KB한테 이겼어요. 네 82대 69로 대승을 네. 얻었고 우리은행한테는 다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원 큐가 지금 KB한테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네, 시즌 4승 중에 지금 3승을 이제 KB한테 탈탈탈탈탈 예. 털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강할까? 음, 곰곰이 좀 네, 중요하죠.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예. 분석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구성상 KB 스타즈의 수비의 근간은 사실 지역 방어죠. 그렇죠. 예, 지역 방어, 투쓰리 혹은 131 지역 방어를 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쓰면서 다른 팀들한테도 재미를 되게 많이 봤는데 네. 그런데 이 팀 하나원 큐는요. 김두관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는 가드를 굉장히 좀 많이 쓰세요. 맞아요. 포워드가 없기도 한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워드가 있어도 감독님은 가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극단적인 3가드 혹은 4가드까지 쓰는 정말 그냥 아주 초미세 극세사 스몰 라인업을 쓰는데 극세사 스몰 라인업. 네. 예. 특히 15일 하나원큐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KB전 이날 네. 크게 이긴 날을 보면은 신지현, 김지영 이날도 정예리, 김예신, 양인영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한 명 더 김혜나 선수를 31분을 써요. 네. 그러니까 가드를 진짜 엄청 많이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포워드를 넣지 않고 가드를 3명씩 거의 계속 쓰면서 볼 핸들링, 패싱 일단 가드가 많으면 좋은 게 뭐냐? 그렇죠. 패싱이 좋죠. 볼이 잘 돌아요. 예,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막혔을 때도 서로 이렇게 패스가 잘 되고 그리고 3점 슛이 어디서나 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방어를 제대로 공략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동안 3번을 이겼을 때 이런 장면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결과도 보면은 3점 슛 성공률이 38%. 아 준수하죠. 네. 하나원큐가 올 시즌 3점 슛이 굉장히 낮았던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거고 팀 어시스트도 25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볼이 잘 돌면서 이겼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정말로 올 시즌 하나원큐의 팀 어시스트 가장 많이 나왔던 1, 2, 4위가 모두 KB 스타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내년 시즌에는 또 이거를 어떻게 KB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하나원큐는 이런 기록을 계속 이어갈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시즌에는 박지훈 선수 들어오게 되면 KB는 이제 지역 방어를 어느 정도 쓰겠지만 그 비중을 좀 낮추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스위치하면서 스위치 디펜스로 네. 아마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네. 아마 체크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여자 농구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나원큐는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선수들이 지금 이제 경과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전에서 좀 44대 69로 패했던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언니빨이 워낙 심하니까 근데 내년에 이 부분 갭은 좀 줄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근데 그런 시간에서 올 시즌 정말 새롭게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 하나원큐 여러분 저희가 1년 내내 강조드렸던 언니빨이라는 거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이 내년에는 정말 확 달라져서 올 수 있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원큐 지금 나름 뭐 괜찮다 네. 생각이 들고 자 BNK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팀이 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14승 12패로 4등이지만 네. 우리은행한테 한번 졌지만 신한은행을 또 이기면서 2위 싸움을 다시 점화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에게 이긴 것에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표면적인 의미는 일단 2위 싸움이 점화됐다라는 부분. 예. 그래서 이 BNK가 지금 4위, 즉 2위 삼성생명과 한 게임 차인데 네. 불리하지 않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상대전적에서는 모두 앞서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한은행이 상대전적 4승 2패로 게임 끝.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전은 3승 2패인데 득실차가 지금 14점에 어. 플러스 14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나머지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고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BNK가 사실은 2위가 유력했었는데 좀 부진했던 이유가 뭐 김한별 네. 부상에 따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 그리고 이소희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목 부상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네. 이게 이러면서 주전 의존도가 좀 큰 BNK인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좀 흐트러진 측면이 있었었죠. 네. 근데 중요한 순간에 신한은행전에서 이소희와 김한별이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딱 부활을 해서 정말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한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제가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진짜 이 선수는 기록지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수비에서 어제 경기를 보면은 신한은행 선수들이 아예 골 밑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골 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외곽에서 슛만 쏘니까 리바운드 단속도 그만큼 김한별, 한엄지, 진한 선수들이 수비 리바운드 단속이 너무 잘 됐고 네. 그러면서 리바운드 단속이 잘 되면은 좋은 게 뭐가 있냐? 이 선수들은 리바운드 잡으면은 탕 치고 나갈 선수들이 저는 다 포진돼 있거든요. 뛰죠. 안혜지, 진한, 어제 이소희까지 해가지고 진짜 신나게 뛰어댕겼어요. 예, 이제 그런 이제 트랜지션이 부활된다는 거는 BNK의 어떤 특유의 경기력이 갖춰진다라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탄력을 받으면서 이소희 선수 어제 뭐 20득점 하면서 완벽하게 부활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네, 나머지 3명도 참 만만치 않은 선수들 안혜지, 진한, 한음지가 3명 모두 더블 달성을 했습니다. 즉 이제 주전 라인업은 굉장히 좀 확고하다. 네. 여기 김한별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면서 내외곽의 어떤 연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BNK는 이 김한별이 딱 들어오고 꼭 이소희 그렇게 되면 이소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BNK가 지금 이제 정상 전력을 다시 찾았고 네. 6라운드 막판 지금 14승 12패 4경기 남았지 않습니까? 네. 4경기 남았기 때문에 이 4경기 안에서 충분히 2위 싸움을 노려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팀이 창원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창원에서 게임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예, 창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게 옛날에도 한 마산에서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가려다가 이제 그러니까 경남 BNK가 결국 경남은행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모든 이제 경남에 있는 모든 도시에 있는 팬들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창원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 창원체육관에서 한 거는 그렇죠.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고됩니다. 선수들 지금 이렇게 막 0.5 게임 차로 지금 막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창원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BNK도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원정이죠. 원정 중립 경기예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뭐 림이 다르고 네.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똑같이 홈 원정 선수들이 왜냐면 이 작업이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밑에 시트지를 씌우고 위에 현수막 작업이나 이런 거를 광고판 다 가르고 이거를 하느라고 BNK가 홈 팀이었지만 연습 시간 전날 연습 시간이 똑같이 2시간인가 2시간 반 이거로 홈 원정 서로 똑같았기 때문에 네. 그냥 정말로 중립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승리까지 거두고 어제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BNK 쪽에서는 좀 흡족해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좀 이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울산에서도 만약에 정말 이렇게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아주 좋은 프로젝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BL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9승 18패로 5등이고요. 한원큐한테 졌고 또 신한은행한테도 지면서 아쉽게도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네, 12년 만에 플레이오프 탈락을 맞이했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었다.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간판인 박지수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데 공황장애 증상으로 네.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 좀 혼란스러웠었고 또 나머지 팀들도 만만한 팀들은 아니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KB는 지금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느낌으로 지금 올 시즌을 좀 치른 것 같고 근데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네. 그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은 역대 2번째다. 네.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죠 저희가. 그렇죠.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이 우승을 멋있게 딱 차지하고 바로 그해 여름에 리빌딩 기조를 좀 발표를 하면서 김한별 선수 파이널 MVP 김한별 선수를 트레이드하고 거상 모드를 발동했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우승팀인데 저렇게 쉽지 않을 텐데 리빌딩 버스를 딱 누르더니 1년 만에
쿨하게. 다시 올라왔어요.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KB도 지금 모처럼 만에 리빌딩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력 선수들을 이제 시즌 아웃이 좀 많이 됐죠. 네. 그리고 12년 만에 탈락이기 때문에 그동안 11년 연속 플레이오프를 계속 갔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낯설어요. KB도. 예. 그렇죠.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 몇 경기 안 남았지만 네. 박지수, 염윤아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고 김민정 선수도 얼마 전에 목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뭐 되게 심각한 그건 아니지만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기 뛰면 때문에 뛸 수 있는데 예. 사실상 시즌 아웃. 네. 그래서 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윤미, 엄서희, 양지수 이런 정말로 그동안 왜냐하면 KB스타즈는 그냥 윈나우도 아니고 무조건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사실상 기회를 받기 어려웠었어요. 허예은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어린 선수 중에서는 기회를 받기 어려웠었는데 이 선수들이 조금씩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미 선수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이 이윤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나 이군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 네. 유망한 선수이고 또 뭐 수비나 아니면 이제 3점슛 능력 네. 좋은 선수이고 득점력이 폭발적인 선수예요. 그래서 하나 먹기 전에 20득점을 했고 또 지금 KB가 지금 최희진 선수가 네. 은퇴를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더 뛰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윤미 선수가 그 자리를 갖다 메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윤미 선수의 지금 성장은 굉장히 네. 좋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정말 이제는 KB스타즈가 탈락을 확실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제 생각에는 이런 시간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예, 플레이오프 탈락 박지수 선수가 이제 계속 있는데 또 어떻게 언제 탈락을 하겠습니까? 네. 이 세 경기밖에 안 남았지만 네. 이 시간을 정말 그냥 확실하게 플랜을 딱 세워서 승패 상관없이 그냥 확 가자. 네. 그래서 그 최근 두 경기 보면 양지수 선수가 19분, 엄수희 선수가 18분, 이윤미 선수가 평균 18분 정도를 뛰었는데 네. 이 선수 오히려 그냥 더 기회를 더 주자. 예, 음. 더 주고 이 세 선수는 좀 더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사희 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켰고, 김민정 선수가 그때 빠졌었지만 네. 엄사희 선수가 또 박지수 선수와 합이 굉장히 좀 잘 맞았었고, 그리고 양지수는 올 시즌에 이제 KB에서 굉장히 좀 키우고 있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활동력도 좋고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윤미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세 선수에게 좀 출전 시간 좀 몰아주고 거기에다는 이제 경험치 획득 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사실상 지금 어차피 지금 9승이죠. 예. 9승에서 남은 세 경기에서 당연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선수들의 성장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5위잖아요. 지금. 예, 여기 9등자거든요. 네. 예. 구둔자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화끈하게 물론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중요합니다. 재계약이 남은 앞으로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선수들도 여러 명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지금 경기에서 뭐 10점, 20점 그 언니들이 더 넣는다고 그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게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이미 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많이 봐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화끈한 플랜을 세워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팬분들께서도 뭐 그렇게 많은 비난이나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